10월 19일 일요일 프로토 승부식 123회차 프리그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저희 소통방에서는 스포츠 정보 및 프로토 픽 조합픽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아도 구독, 좋아요만 누르시고 분석만 받아보셔도 됩니다. 조합 및 공유 픽 스포츠 정보를 원하시면 소통방 들어오셔서 함께 응원도 하고 좋은 성적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PSG 포메이션은 4-3-3이다. 덴벨레는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라인 브레이킹 침투로 상대의 수비 간격을 지속적으로 흔든다. 바르콜라는 측면에서 아이솔레이션 돌파를 통해 공격의 균형을 잡으며 상대 수비수를 1대1로 제압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파비안 루이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빌드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 전진 패스의 각도를 만들어낸다. 이강인은 후반 교체 카드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의 왼발킥 정확도와 순간적인 공간인식은 경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PSG는 압박 회피 후 빠른 전환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데 강점을 지닌다. 특히 홈에서의 템포 조절 능력은 리그 내에서도 가장 안정적이며 선수 간 간격 유지가 뛰어나 점유율을 통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전방 3인 조합의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수비의 체력 소모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PSG의 전술적 완성도는 스트라스부르보다 한 단계 위라할 수 있다. 스트라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파니첼리는 중원에서 볼을 운반하며 빌드업의 중심을 담당하지만 압박에 쉽게 끊긴다. 패스는 전방, 압박 시 과감한 움직임을 보이나 후방 커버 타이밍이 늦어 공간이 자주 발생한다. 엘 무라베는 공격 전개 과정에서 세컨드 볼을 노리지만 결정력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 전술적으로는 수비 숫자를 늘려 라인을 내리는 형태로 PSG의 공격을 견제하겠지만 덴벨레와 바르콜라의 돌파를 막기엔 버거운 수준이다. 특히 측면 수비의 회전각이 늦어지는 구간에서 실점 확률이 높고 후반 체력 저하 시 세컨드 커버가 완전히 붕괴되는 경향이 있다. 스트라스부르는 역습 전환 시 전방 연결이 느리며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선택이 단조롭다. 그래서 파리의 하프 스페이스 압박을 버티기엔 전술적 유연성이 부족하다. PSG는 압박 회피 능력과 공격 템포의 유연함에서 리그 최고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스트라스부르는 수비 라인 강력 유지가 불안하고 전환 구간에서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다. 후반전 교체로 투입될 이강인이 공격의 리듬을 완전히 바꾸며 PSG가 홈에서 완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경기 흐름과 전술 밸런스 모두 PSG의 계획 안에서 흘러갈 것이다. 니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수비 라인 강력이 일정하지 않아 전환 상황에서 빈 공간이 쉽게 노출되고 있다. 케빈 카를로스는 전방 압박 시도는 활발하지만 세컨드 볼 연계가 매끄럽지 않다. 보가는 드리블, 돌파 후 마무리 선택에서 일관성이 떨어지고 부다위 역시 마무리 결정력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니스는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늦어 상대 윙어나 인버티드 윙어에게 뒷공간을 자주 허용했다. 수비 전환이 느리기 때문에 3백 운영의 구조적 약점이 누적되고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인해 간격이 벌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홈 경기임에도 점유율 싸움보다는 라인 유지에 급급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니스의 불안한 빌드업과 전방 연계 부족이 이번 경기에서도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리옹 포메이션은 4-2-3-1이며 공격 전개는 미카우타제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카우타제는 박스 안쪽으로 절묘하게 침투하며 센터백 간 간격을 찢어내는 움직임으로 득점 찬스를 만든다. 슐츠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컷백 타이밍이 정교하며 테스만은 후방에서 패스 전환을 통해 경기 템포를 조율한다. 리옹은 중원 점유율이 높고 세컨드볼 회수 후 전방으로 빠르게 전개하는 효율이 뛰어나다. 특히 미카우타제와 테스만의 연계는 니스의 느린 수비 라인을 정면으로 공략하기에 충분하다. 측면에서도 풀백의 전진 타이밍이 정확해 상대 수비를 넓히며 하프 스페이스 진입 루트를 만들어낸다. 공격 리듬이 살아나면서 리그 3위권 승률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 중반부터 상대의 압박을 벗기며 경기 흐름을 자신들의 템포로 끌어오는 패턴이 완성되어 있다. 그 결과 리옹은 중원 점유와 박스 점유 두 구간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니스는 3백 간격이 벌어지고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의 빠른 공격 전개에 취약하다. 리옹은 미카우타제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침투와 세컨드볼 전개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전술 밸런스와 체력 유지력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이며 리옹이 원정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앙제는 이번 시즌 내내 불안한 수비 조직력을 노출하고 있다. 3백의 간격 유지가 느슨해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자주 늦고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간 거리가 벌어진다. 체리프는 중원에서 에너지 넘치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세컨드볼 대응이 불안하다.
르폴은 공중볼 경합에서는 안정감을 보이나 수비 뒷공간 커버 타이밍이 늦어 실점 빌미를 자주 제공한다. 벨크딤은 빌드업 구간에서 패스 정확도가 낮고 압박에 쉽게 끊기며 수비진 전체가 흔들리는 원인이 된다. 결국 앙제의 수비는 볼을 따라가는 수비에 머물러 있어 상대의 빠른 패스 전환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구조적 약점은 강등권으로 추락한 순위와 직결되어 있다. 후반 체력 저하가 발생하면 3백의 좌우 간격이 벌어져 중앙 침투에 쉽게 무너질 위험이 크다. 모나코는 4-3-3 전형을 유지하며 공격 전개에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발로구는 전방에서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박스 안에서는 결정적 한 방을 갖고 있다. 미나미노는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연계 플레이와 침투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골로빈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짧은 패스로 빠른 전환 속도를 만들어내는 핵심이다. 이 셋이 만들어내는 콤팩트한 영예는 수비 강역이 넓은 팀을 상대로 치명적이다. 특히 미나미노와 골로빈의 원터치 전개는 상대의 수비 블록을 무너뜨리는 모나코의 주목이다. 후방 빌드업 또한 안정적이라 앙제의 압박을 쉽게 벗겨낼 수 있다. 결국 공격 루트의 다양성과 템포 변화 능력에서 모나코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 앙제의 3백 수비는 이미 구조적 한계에 도달해 땀퍼데일에 있다. 모나코는 미나미노와 골로빈의 연계 그리고 발로군의 마무리 능력으로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일 것이다. 결국 공격 완성도와 전환 속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 모나코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앙제가 홈의 이점을 살리기엔 전술적 간극이 너무 크다. 마르세유는 4-2-3-1 전형을 유지하며 전방과 이선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공격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오바메양은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순간적인 라인 브레이킹으로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들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다. 그린우드는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볼 터치 후 마무리 타이밍이 예리하고 좌측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드리블 각도 또한 날카롭다. 호이비에르는 박스 근처 프리킥 찬스에서 인프런트 킥으로 직접 골망을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옵션을 제공한다. 이 세 명이 중심이 되는 공격 삼각 구도는 전진 패스 이후 빠른 원터치 전환으로 이어지며 상대 수비 라인을 압박한다. 7경기에서 무려 15득점을 기록 중인 마르세유는 경기당 평균 2골 이상을 넣고 있어 현재 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가 완벽히 맞물리며 후반부로 갈수록 상대의 체력을 소모시키는 압박 구조를 완성한다. 또한 수비 전환 시 미드라인 아래서부터 조직적으로 라인을 맞춰 공수 밸런스를 유지한다. 르아브르는 4-1-4-1 전형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지향하지만 전개 템포가 느리고 전환 속도가 떨어진다. 사마타는 제공권과 연계는 괜찮지만 마르세유의 하이라인을 공략할 만큼의 속도는 부족하다. 두쿠레는 중원에서 활동량은 많지만 패스 방향이 단조롭고 공격 전환 시 결정적인 패스가 차단되는 경우가 잦다. 캐치타는 측면 침투에서 활로를 찾으려 하지만 수비 지원이 늦어 공간 커버에 허점이 생긴다. 전체적으로 볼 점유 구간이 하프라인 아래로 밀리며 세컨드볼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반복된다. 전방 압박 강도가 약해 마르세유의 빌드업을 차단하기 어렵고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지는 흐름이다. 마르세유는 공격 템포, 라인 압박, 세트피스 전개까지 모든 구간에서 완성도가 높다. 반면 르아브르는 수비 강력 유지 실패와 느린 전환으로 인해 경기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 이번 경기는 마르세유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고 압박을 이어가며 홈 팬들 앞에서 다득점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크다. 랑스는 실리적인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완성도 높게 구사하는 팀이다. 3-4-3 3백 전형으로 라인 강력을 촘촘히 유지하며 중원부터의 압박보단 하프라인 아래에서 블록을 형성한다. 포뱅은 측면에서 폭발적인 가속으로 뒷공간을 파고들며 결정적인 찬스 창출에 관여한다. 사이드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연계 플레이로 전환 속도를 올리고 신라는 1대1 돌파에서 균형 잡힌 볼 컨트롤을 보인다. 이들의 빠른 역습 루트는 전방 3명의 침투 타이밍이 완벽히 맞물리며 역습 한 번이면 수비 라인을 단숨에 무너뜨린다. 중앙 수비진은 오랜 시간 함께한 조직력 덕분에 커버 타이밍이 일정하고 제공권 싸움에서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홈에서는 첫 압박 성공률이 높아 상대의 볼 순환 템포를 일찍 끊어내는 강점을 가진다. 그래서 역습 상황에서 1차 탈압박 후 곧바로 롱 전환으로 이어지는 공격 루트가 랑스의 핵심이다. 파리FC는 4-3-3 구조로 공격 전개를 시도하지만 승격 이후 아직 리그 템포에 완벽히 적응하지 못했다. 제벨스는 전방 압박 의지는 높으나 결정적인 순간 마무리 정확도가 떨어진다. 케발은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하지만 크로스 정확도와 타이밍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카마라는 중원에서 빌드업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나 상대 압박을 받으면 볼 터치가 길어 전진 루트가 막힌다. 수비 라인은 넓게 벌어지는 구조 탓에 전환 수비 시 뒷공간 노출이 작고 커버 범위도 넓지 않다. 특히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느려 빠른 역습에 쉽게 흔들리는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결국 안정감보다는 불안 요소가 더 많은 전형적인 승격팀 흐름이다. 랑스는 후역습 타이밍과 3백의 응집력으로 파리FC의 불안한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것이다. 반면 파리FC는 전술적 밀도와 체력 유지에서 모두 약점을 보이고 있다. 결국 랑스가 홈에서 자신들의 전환 구조를 완성해 승점 3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픽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을 기원합니다.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